자,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형 QS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하고 있죠. 한국형 QS. 자, 우리가 지금 영국계 QS는 굉장히 광범위한 분야, 뭐 부동산 분야까지 뭐 굉장히 많이 지금 광범위하게 펼쳐지고 있는데 결국 우리나라는 이제 CM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한국형 QS는 자, 감리 제도가 있습니다. 감리는 도면대로 시공 여부를 확인할 책임이 있겠죠. 즉, 감리가 도면대로 시공자가 문제없이 법적인 해야 하는 것들은 감리가 확인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CM에 대한 도움을 받기도 하죠. 우리가 예를 들어 여러 가지 뭐 한미글로벌이나 아니면은 뭐 그 사무 CM이나 굉장히 우리나라도 큰 CM 회사들이 많은데 결국 이제 감리하고 많이 묶여 있거든요. 감리하고. 그래서 CM은 우리가 이제 컨스트럭션 매니지먼트로 건설 사업의 전반 관리란 말이죠. 그러니까는 전반적인 공사 관리는 CM이 하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돈에 대한 부분은 QS가 할 수 있게 좀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QS가 건축주를 위해서 오직 공사비만 관리를 해주는 거죠. 공사비만. 이게 저는 이제 한국형 QS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건축주의 돈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국형 QS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만약 여러분들한테 강남에 만스퀘어 메타니까 한 3,300평 되겠죠. 여러분들 땅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1번 설계자를 찾아간다. 2번 건설업과 관리사를 찾아간다. 자, 여러분들 설계자를 찾아갔을 경우에는 어떤 일이 생깁니까? 자, 우리가 일반적인 거죠. 지금 무슨 뭐 CM도 찾아가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뭐부터 하고 와요? 설계부터 하고 본단 말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설계자를 선정한 후에 도면이 완성되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도면이 예산을 초과하는지를 모른단 말이죠. 잠깐만요. 자, 여러분들이 정말 뭐 진짜 강남에 있는 저 오피스니까는 정말 삐까뻔쩍하게 여러분들 해준단 말이죠. 그러면 정말 조감도에 투시도에 요즘 뭐 빔에다가 해서 으리하게 갖고 와요. 그러면 와 하고 나오죠. 정말 멋진 건물이 나왔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건물을 했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잠깐만요. 왜? 설계자가 비용을 만들지 않습니다. 이게 제일 큰 거죠. 결국은 도면에 의해서 돈이 결정되는데 설계자가 비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얼마짜리라는 것을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상태에서 만약에 견적을 하는 거죠. 외주업체한테 이것 좀 물량 뽑아봐. 금액 좀 해봐.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했더니 어떻게 돼요? 만약에 600억 나왔습니다. 공사비가.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600억. 내 예산이 얼마야? 500억이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100억을 빚을 지던가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나는 500억짜리 설계를 원한다 하고 얘기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다음에 설계자가 어떻게 돼요? 이거를 낮추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설계자로서는 어떻게 돼요? 아주 힘든 거죠. 정말 내 작품을 했는데 여러분들 공사비를 줄인다? 여러분들 공사비를 만약에 설계가 600억짜리를 500억짜리로 600억짜리를 여러분들 500억으로 줄인다. 자,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면적을 줄여야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자재를 갖다가 다운그레이드 시켜야죠. 세 번째, 업체를 조진다. 이거는 결국 나중에 가서 100% 문제가 생기죠. 누가 손해보면서 여러분들 그걸 다 여러분들 감당을 하겠습니까? 업체를 조진다. 이거 절대 있을 수 없는 얘기고요. 뭡니까? 면적을 줄이거나 자재를 낮추는 과정은 결국은 설계를 바꿔야 되니까 굉장히 힘들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이거를 600억 나온 거를 500억처럼 보이게 하는 경우도 왕왕 있는 거죠.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절대로. 자, 건축주가 전문 지식이 없다 그러면 이거는 모른단 말이죠,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걸 600억짜리를 만약에 500억으로 해가지고서 만약에 시공자를 선정을 했다고 치면 자, 시공자가 최저가 금액, 야, 건축주가 예산이 500억이래. 그러면 500억에 일단 맞춰. 그래, 내 여기 500억짜리 해가지고 계약을 하죠, 최저가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시공자는 이제 이익 극대화를 위해서 계속 문제가 제기하는 거죠. 이런 문제, 저런 문제에서 계속 설명해서 금액은 계속 올라가죠. 나중에 결국은 600억을 넘어서 700억에 정산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정산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시공자는 추가적인 공사비를 요구하고 건축주는 인정 안 한다 그러죠.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면 나중에 이제 소송 가죠. 공사비 분쟁하고 실배로 철병 부상권 청구하고 가압류 걸고 난리 지르스를 친단 말이죠.
서울시내 여러분들 지나가다가 멈춰있는 건물도 보면 실제로 분양이 안 되거나 아니면은 저 시공자하고 공사비 분쟁이 생기거나 이렇게 해서 되는 것들이 많단 말이죠. 물론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기존의 건축 방식은 이러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정상적인 것들이 많죠. 그리고 설계를 잘하는 건축사분들 정말 많습니다. 정말 공사비에 대한 개념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고, 그러나 전반적으로 전문가가 개입되지 않고 설계하는 분이 만약에 공사비에 대한 개념이 없고 실제로 빨리 설계를 끝나고 빨리 종료하고 싶어 한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를 우리가 가능성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한 겁니다.